버는 게 더 힘들다. 일단 얘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육아가 더 힘들다? 10대 빵이. 돈 버는 게 힘들다. 자, 하나, 10대 빵이라고? 둘, 셋. 5대 5겠지 뭐. 눌러주세요. 아니 아닐 거. 여기 다 일하시는 자, 분들이.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누가?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야, 이거 배신인데요, 배신이야. 야, 우리 야, 난 이해가 안 돼, 남자분들. 야, 아니 지금 여성은 빼고 남자 3명 저기 왜 가 있대? 변호사님은 아까 이제 사실은 나도 너무 힘든데 나한테 육아를 맡긴다 이랬어. 나는 예. 당연히 돈 버는 게 힘들다고 할 줄 알았어요. 맞긴 맞는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익숙한 게 좀 더 쉽고 아, 나에게. 나에게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시는 거죠. 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그건 남자와 부부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이나 아니면 퇴근 이후에 그냥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저는 일은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좀 그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긴 하지만 어허.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진 적은 없거든요, 별로. 진짜요? 예. 이거 눈치성 투표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치성 같아.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꽉 잡혀서 하는 것 같아.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누르면 또 욕먹고. 그렇죠. 와이프가 보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눈치를 봐. 황영진 씨는 황영진. 일단 제 기준에는 육아가 힘든데 제 기준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나오면 눈치 보다가 멘트 뭐 한두 마디 하고 돈 벌거든요. 그럼 사실 저에겐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 일은.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돈 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일이 이렇게 너무 쉽습니다, 사실. 네네. 아, 진짜요? 일이 쉬운 거에 비해서 지명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려워. 아, 이걸 견뎌야 돼. 이런 걸 견뎌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일단 말하기 전에 제가 너무 많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먼저 사죄를 드리는 거. 네. 저는 이제 아나운서로서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23년을 일을 했고 이제 이거는 뭐 기껏 해봤자 8년 정도 했는데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회사가 정말 훨씬 더 쉬웠어요. 근데 왜냐하면 직업상 이게 회사에서 일하면 일단 금전적인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금전적 보상이 없고 그다음에 또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육아가 힘들지 나중에 남는 거는 앨범 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거밖에 안 남거든요. 맞아. 승진도 없잖아. 본부장 엄마 그러니까. 없잖아. 부장 엄마 없잖아요, 진짜. 세상 엄마들은 많아요. 회장 엄마만 그러 진짜. 손님 씨는 왜 맞닿지 않아요? 난 얼굴에 불만이 너무 많아, 지금. 저는 뭐를 했다고? 유아를 했는데 보상이 없다라는 유아가 말은 아니, 육아. 유아를 했는데 보상이 없다는 아니, 말은 금전적 보상. 금전적. 금전적 금전적 보상. 보상도 보상이든 다른 보상도 보상이잖아요. 잘 보세요. 자, 맨날 잘 어디를 봐? 잘 들어보세요. 어디 봐요? 잘 들어보세요. 육아는 하다 보면 힘들지. 육아. 1살, 2살, 3살, 4살까지 당연히 힘들지. 힘들잖아요. 안 힘들겠어요? 자, 5년, 10년이 지났어. 자, 매년 가면 갈수록 편해지기 시작해요. 육아가. 하니까. 편해지죠. 편해지죠. 어느 정도. 에이, 무슨 얘기예요. 육아가 기저귀 갈고 모유 주고 아니, 물론,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실은 편해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나는 다 했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즐겁게 놀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매일 가평 가고 영화 보러 다니고 카페에서 브런치 먹고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컸어. 그러면 보상이 이 아이한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항상 자식은 부모한테 감사의 보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승진하겠지. 승진하지만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굴함. 나도 소중한 자식인데 잘 모르는 윗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 굴욕감은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와서 올라왔다 치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모든 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하면 끝이에요. 본인 얘기를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 남편들이 그러니까 다른 남편 대변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본인 거기서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나도 이 프로그램 언제 자를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힘들겠어요.
그럼 남편으로서의 이제 근데요, 남자들은요. 옳지. 일할 때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회식도 하고. 그들만의 그. 그런 사람 그게 나도 좀 몰라. 그게 여자들은요, 집에서 육아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26세 아기를 낳아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40대, 20, 30대는 그냥 제 인생이 아예 품질 없어지죠. 없는 맞아요. 거예요. 아, 그건 있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몇 살까지 몇 년은 못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기저기 그럼 시간도 몇 많고 년이라는 게 엄청 긴 자, 거예요. 제가 네.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왜 돈 버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힘들지. 내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나만큼 돈을 벌어올 테니 너 집에서 살림 살아 그러면 나는 감사합니다고 집에 산다는 거야. 예. 왜? 이 돈 버는 게 더 힘들어.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해. 그럼 훨씬 편해요. 예. 근데 그거는 내 성향 개인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나는 해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애 키우는 거라든지 살림 사는 거를 안 해보거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애가 속 썩이는 게 다 있겠죠. 아프고 그쵸, 그쵸. 다 감안을 하더라도 와이프가 나만큼 돈 벌어 집에 가도 되게 너 집에 살림 살아. 그러면 나는 육아 독박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애가 넷이어도요? 아, 4시든 좋고 5시든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네. 나도. 근데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한 뭐 그때 2년, 3년 그렇게 네. 하셨죠. 만약에 25년간 키웠어 봐요. 그러면 그런 말씀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33년째 병원하고 있는데 병원은 33년째 하고 있어, 일을.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일을 더 하다 보면 그만둘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살림살이 규모가요. 많이 벌면 많이 번들 커져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손을 놓으면 야, 벌어놓은 거 먹고 살지. 이게 또 안 돼요, 규모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애는 25년 키우면 끝난다고 가정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다른 거는 다 각자 입장이 다 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어느 순간은 그런 적이 있어요. 아, 나도 쉬고 싶은데 맨날 나와서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걸 마치 내가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아빠들이 육아가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더 힘들다고 할 때 가족들 때문에 돈 벌잖아. 이 얘기를 할 때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 가족들 때문에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저 말에 신생아처럼 먹고 얻는 게- 벽사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최은경 씨의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좀 개인적으로 좀 생색을 내고 싶은 어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버나. 자, 엄마 생각하고 뭐 이렇게 형제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물론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손에 쓰니까 일하는 게 나에게는 굉장히 즐거움이고 보람찼고 그리고 집에서 어느 날 아이를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막 아이를 보는 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몰라 내 맘대로 내가 안 되고. 처음부터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생각도 잠깐 했는데 또 내가 내가 집중적으로 나라는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결코 살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보니까 익숙해서 편한 것도 있지만 이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입이 따르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아이 뭐 우리 아이들도 다 20대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항상 엄마는 아이에 대한 생각을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서 지금 뭐 50대 중반이긴 하지만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자식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최은경 씨 말씀 들어서 이해를 해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금전적인 게 저축이 됐을 때는 그 말이 또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을 해야 돼요. 한 달 벌어서.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일하냐고. 아니 최은경 씨가 안 드세요? 아니, 안 드시냐? 내가 만약에 아니. 아니 어디서 지하철역 4번쯤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안 번다 치자. 안 번다 치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부인 잘 벌걸? 아니요. 그걸 떠나서 내가 그래 좋아. 그럼 난 너무 힘들어. 뭐가 돼? 안 벌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별이는 물론 뭐 하겠지만 그래도 남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두 사람 때문에 참는 케이스도 많아요. 자, 행사가 들어왔어. 행사 나 안 했어요 그 가격에. 하고 싶다. 주위에서 있잖아요. 너 마냐 그랬어. 야 그 가격에 왜 안 해? 안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싫은 일도. 그냥 조그만 그래. 난 이건 아닌데 그래 이거 받으면 우리 아내하고 별이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나이 들고 이렇게 떨어지면 최홍림 씨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만족하면서 하질 않고 본인이 생활인처럼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대다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왜 육아가 힘들다라고 했냐면 저는 20살부터 방송국을 일을 했는데 수입도 잘 벌었고 뭐 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서 했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았어요. 이런 직업이 어딨어. 그리고 난 여기에 너무 만족을 하고 생활을 하니까 밤을 새도 촬영이 뭐 새벽에 나가도 뭐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요즘 내가 우리 아기를 보니까 아줌마가 다 봐주는데 할머니를 가끔 보면 따르잖아요. 야, 그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 어떻게 키웠나 싶더라고요. 그 잠깐 보는데도 하루 이틀 보고 나면 무슨 어디 다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돈 버는 거 물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겠어요.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전업주부처럼 집에서 새끼 헤매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오면 또 해주고 애들 지지닥거리하고 정말 육아가 힘들 것 같다. 그게 힘들지 않다는 걸 저는 아니래요. 어느 쪽이 더 나한테 너 힘들지. 둘 중 하나 자기. 선택해라. 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육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박용원 마담님이 바꿔요? 바꿔요? 최초로. 홍림이 형 얘기 듣고 저 돈 버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중간에 나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슈퍼스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잭슨 팍팍 놀고 있네. CF도 찍고 뭐 행사도 뭐 엄청 많이. 돈을 잭슨 많이 팍. 벌다가 이제 그 가격 이하로 안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런 것도 가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막 솔직히 예. 운 적도 있어요, 저는. 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어느 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밤하늘에 별이 되지 못할 바에는 가정의 등불이 되어라. 이야. 그래서 제가 이 남자가 정말 많이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돈 버는 게 힘들다고. 야, 역시. 진정이 일로 와야지. 아니, 일로. 어느 돈도 네.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하는 분도 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 그런 분도 남자들이 늘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사회는 전쟁터야. 근데 피만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폐잔병만은 아니잖아요. 승리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저 때문에 우리 신문사가 뭐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해 보면 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가 되는데 자식한테는 다음에 잘하면 되지가 그래, 없어요. 그래. 물론 훌륭한 엄마들은 능력 있는 엄마들은 애 잘 키워놓고 대학교 보낸 다음에 가평도 가고 골프도 치고 브런치도 먹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있으면 결혼했다 애 봐달라고 그러고 맞아. 네. 그다음에 적금을 털어서 이거 뭐 해줘야 유아지 되나 치원비 싶고 달라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끝도 AS가 끝도 없기 때문에 시자면 정년도 없고 방학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뭐 휴가도 없는 이 육아가 저에게는 둘 다 비교해 보자면 훨씬 힘들다고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희가 늘 동치미 요 시간대 아유, 되면 네. 땡땡땡의 세계 갑니다. 네. 오늘은 뒤바라즈의 세계. 디바라지. 뒤바라즈의 세계. 끝나지 않는 디바라지. 네. 자,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준다. 안 된다. 아니 무슨 놈의- 사주는 거 안 된다. 사줘야만 돼요. 뭐 전세 이런 것도 아니고 사준다. 사준다. 집을 근데 사준다. 집에 평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집을 사준다. 예.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결과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결과 볼게요. 어우, 야, 반반이야. 야, 우리 최은정 마다님은 다 해줍니다. 아낌없이 주는다고 그래요. 아유, 정말. 헤어져서 간다 해놓고 아들 집을 쓰는 게 아니에요. 딴 며느리한테 뺏길 거면서. 아니 근데 아니야 장난. 근데 이제 요즘 집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면 한참 걸릴 텐데 그러면 그때 되면 집값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구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테니까 내 집을 뿌개서라도 집은 사준다. 사준다. 네, 그런데 형제가 많아서 좋은 게 네 명을 제가 한 명 사주면 다 사줘야 될 거니까 아예. 너네 중에 잘된 형제가 도와주자. 너네 중에 잘된 형제가 도와주자. 쉽지 않은데. 근데 애들이 좀 나태해질
것 같아. 야, 내 중에 하나는 되겠지. 나는 먹는 건데 뭐. 어차피 배급 받는 건데 뭐. 그냥 화이팅이야. 야구. 예. 한 메이저리에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전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허세로 한다든가 그건 아니죠. 부담스럽게 한다면은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자기 부모나 누가 능력이 있다면 요즘 집 전세라도 전세가 아니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전세일지언정이라도 진짜 자식들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벌어서 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부모가 능력이 된다면 나 같으면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난 사준다. 요놈의 자식들 집 사주면 안 됩니다. 요놈의 자식들 집 사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요놈의 자식들 절대 집 사주지 마세요. 누구처럼 됩니까? 제가 20살 때 방이 3개, 화장실 2개인 집을 얻어줬습니다. 혼자 사는데? 부모님이 어디에? 서울에다가 양세형이 신문지 덮고 잤습니다. 결국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세형이 우뚝 양세형이 지금 50평 집을 살고 있고 저 전세살이 합니다. 요놈의 자식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니야. 영진이는 예. 만약에 양세형처럼 신문지를 덮고 살았으면 지금도 신문지 덮고 살아. 뭐야? 지금도 신문지 덮고 살아. 그나마 어머님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지. 제가 신문지를 왜 계속 덮죠? 잠시 너무 어머니가 계속 도와줄 거라는 그런 의존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서 그 애쓰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일 수 나는 있어요. 선은숙 누나가 말이 전 100% 맞아요. 제가 16년 결혼 16년 차예요. 10년 만에 집을 샀어요. 10년은 월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얘기했어. 전 돈 이것밖에 없습니다. 월세 살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이거지 내가. 그 얘기를 장인 장모한테 던진 이유는 뭐냐 이거지. 해달라. 딸을 나한테 보내지 말던가. 집을 아니면 주든가. 그냥 집을 못 사주면 전세라도 사주든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였어? 난 못 알아듣겠네. 그 얘기잖아. 그런가 채소방 그러면 우리 딸을 위해서 해줘야 돼. 그러면 현빈이야, 잠깐만.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10년 동안 월세 내면서 그게 들어가는 거 월세만 냈겠냐고 수많은 그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전세돈이었으면 그 전세를 해줬다면 그렇지 저금을 많이 할 수 10년 동안 그 돈이면 저금을. 10년 만에 집을 사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더 일찍 내가 더 일찍 더 돈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더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잘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초만.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이 해줘도 안 되는 놈 같으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안 해주겠지. 그래서 안 해주신 거 그래서 안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그런 거 같아. 해보세요. 예. 제가 결혼할 때 해줘야지 왜 안 해줘? 할 수 있으면 아니 그냥 홍님처럼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결혼할 때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서 서울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연애를 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길어서 결혼 계획을 충분히 세울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고 취직한 돈을 다 모으고 나도 또 바로 인턴하면 돈이 안 되니까 우선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군대부터 먼저 가고 이렇게 해서 기본 자금을 마련하고 집을 사는 날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도 또 뭐 결혼식 하면 또 부대 비용이 들고 하니까 장모님한테 저기 혹시 딸 시집 보는데 얼마 쓰실 재산이 여유가 있냐고 물어보고 얼마가 있대요. 그럼 그거 달라 그랬어요. 그거 갖고 집 딱 사고 남은 거 갖고 혼수하고 대충 한 거예요. 잘하셨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집이라는 거는 한 가정이 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림 씨 얘기가 맞아요. 사준다고 다 날려먹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부모가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아요. 집을 사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주고 음으로 양으로 조금씩 지원식을 해서 준비를 해주면 결혼식 할 때 자기 집 작지만 요즘에 한 25평짜리만 하더라도 둘이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유, 높죠. 좋더라고요. 구조가 잘 나와요. 그다음 정부에서도 또 지원도 많이 해줘요. 젊은 애들 결혼하면. 좋아. 그때 부모가 음으로 양으로 돕잖아요. 나는 그 정도 기대.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옆에서 안 사준다잖아요. 예, 뭐 저는 사실은 이게 이런 경험, 사건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꼭 사주는 게 자식이나 부모 입장에서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왜 어떤 면에서? 왜냐면 저게 해주니까
물론 다른 이제 자식들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치. 집을 사주면 또 그 이상을 더 이제 기대를 해요. 집만이 아니라 뭐 자기가 그러면서 진짜? 뭐 사업 자금을 달라고라. 보통 이제 자기 집이 있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자영업을 하겠다든가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좀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집 사줬거든요. 그냥 부모가 집을 사주더라도 그 집을 근저당권을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실제로 노후 자금까지 다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족관계 다 깨져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좀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해주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또 제가 진짜 돌아보니까 그 과정도 나름대로 또 재밌던 것도 있었고 그걸 무조건 그거를 뭐 아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걸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와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뿐인 거지.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또 배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는 게 낫다,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취득한 재산, 내가 혼집한 재산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그 꼭 사줘야 되는 게 아닌 경우에 집을 사주면서까지 해줄 필요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예. 자, 요 뭐 다음 거. 네. 요거 예민합니다. 요거. 이 자식들이 야, 이 가르쳐, 자식들. 집 사줘. 그 다음에는 와 손주 육아. 야 자식의 자식까지 자녀가 손주를 키워달라고 하면 내 배우자를 놔두고 손주 키우러 간다? 많아. 아니야 못 간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 노년에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예 월말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생이별을 아빠가 자식 막 때문에. 갑자기 건강을 잃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게 남자 여자가 다를까? 야 이거.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게 남자 여자가 다를까? 야 이거 이번에도 또 반반이야. 야. 아 신중권 변호사님과 김원태 놔두고 가시는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와이프를 위한 거예요. 왜요? 제가 안 하면 와이프가 해야 되잖아요. 야 저렇게 생각을 하네. 야. 눈이 반짝반짝 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네. 저희 장모님이 저희 별이를 많이 키워줬어요. 너무 고맙죠. 근데 손녀인데 손녀고 손자가 나오는데 왜 안 가겠어? 가고 싶지. 요 중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오라고 하면 다 가. 근데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모님이 별이를 키우다가 허리도 나가시고 무릎도 나갔어요. 로봇 되셨잖아. 로봇 그래서 그 인조인간이 되셔서 되게 튼튼하신데 되게 튼튼해. 소모주가 되셔가지고 지금 막 수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모주가 되셨어.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필요했잖아요. 우리 별이 키워주는 나도 필요가 아내가 필요했잖아. 너무 고마운 거야. 어머님이 막 해주는데 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 굳이 장인 장모님이 안 키워줘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데리고 오잖아요. 네. 장인 장모님이 너무 서러워하시더라고. 너무 나는 좋아 별이가 오니까. 근데 장인 장모님이 우리 떠날 때까지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 우리 엄마도 그랬어. 너무 안 좋은 거야. 맞아. 그러면 나도 저걸 겪어야 되잖아. 정의부터. 나도 저걸 만약에 우리 별이에 보면 내가 막 키우다가 정을 다 줬는데 딱 데려가면 뺏긴 것 같아. 배신감이 들잖아.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나도 똑같은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나는 장인 장모한테 그걸 봐왔거든. 그냥 받아서 키웠는데 원주인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강아지 그런데. 너무 싫더라고. 애완견을 하나 선물해줘.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가끔씩은 이렇게 맡겨도. 해주면 괜찮은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건 정말 기대가 돼요, 벌써. 저는, 그죠. 한 원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두 분을 기다린다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손주 키우라고. 전 지금도 애한테 그래요. 너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 아빠가 봐줄게. 그러거든요. 아빠가 봐줄게. 아빠가 봐줄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이게 안 아이 하면서 왜 지금이 오래 너무 좋은데 나중엔 얘를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내가 할아버지가 됐지만 다시 또 아들을 키울 때를 기억을 하면서 그렇죠. 그 느낌이 아니 든 그 것 같죠. 며느리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냐고. 아니 며느리가 키워달래면 내가 찾아가는 것까지는 거짓말. 며느리가 키워 안 달래도 가실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좋아서. 우리가 좋아서. 며느리가 싫어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의견에 완전히 저도 공감인데요. 뭐 요즘에는 또 둘이 벌어야 되니까 만약 맞벌이를 해서 손주를 맡기겠다 그러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맡아서 키우고 싶은 게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저희 그 아들 친구 엄마들 단톡을 보면 손주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글을 딱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요. 손주가 너무 예뻐가지고 표현을 하기를 따뜻한 물주머니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랑하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네, 이렇게 따뜻한 물주머니 막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제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여러 경로로 애를 맡기면서 그 어릴 때 너무 이쁜 그거를 제가 이제 진짜 키우면서 그 즐거움을 좀 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느끼고 싶은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10대 후반이라도 공부하겠다면 계속 시켜 집도 사줘 손주도 봐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아들아 보고 있냐 나의 누운 옷 너에게 걸었다. 아들아 보고 있냐 나의 누운 옷 너에게 걸었다. 이 얘기 지난번에도 하셨잖아. 했던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이 정도 여기서 받았으니까 내 노후. 남자친구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기절을 했어요. 야,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저 아들 연애나 제대로 하겠어요. 야, 근데 이게 아들은 우리 엄마니까. 그런데 여자친구는 지금 보면서 직업을 하지. 5년 스릴러야. 살다 안 떠날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낳는 사람 따로 또 오늘 여러 경로로 키우는 사람 따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 생기는 건 늘 저희 동심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좀 갈등 없애려면 우리 오늘 유인경 마담님이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동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업을 하다 보면 늘 내가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자본을 댔는데 넌 노동력을 대라 그러지만 서로 가치가 다르잖아요. 엄마들의 경우에는 생활 속 교육을 되게 잘하잖아요. 밥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들의 경우에 제일 잘하는 가치관 교육이에요. 방향성 잡아주고 먼 길 보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좀 나눠서 물론 이제 생활 교육을 잘하는 아버지도 있고 엄격한 어머니가 너는 이 길을 가라 하는 장군형 어머니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생활 교육을 잘하는 아버지도 있고 엄격한 어머니가 너는 이 길을 가라 하는 장군형 어머니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한 게 없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요. 이제 21세기의 엄마 아빠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한 거 너무 고마워해주고 좀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수시로 남편 욕을 하지만 남편한테 되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제가 못하는 일을 굉장히 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점을 굉장히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업 관계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업자에게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감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부모를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